이걸 아셔야 돼. 신축이 절대적으로 귀한 시장인 거예요. 약간 위화감 생기지 않으세요? 우리 아파트는 올랐는데 1, 2억 올랐어. 근데 분양했던 아파트들은 뭐 강북도 기본으로 5억씩 올랐고 강남은 기본 8억, 10억이에요. 그냥 무조건 신축을 최우선적으로 보셔야 돼. 연끌을 하든 가용 자금을 땡기든 무조건 신축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금액이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또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자, 지금이 어떤 시장인가요? 되게 독특한 시장이야. 아까 사이클에서 보셨잖아요. 가격이 계속 오르면 어느 순간 실수요가 아니라 유동성장으로 끝이 나요. 예를 들어서 2007년, 8년 이때 이제 한참 피크를 찍었다가 이때 전세가율이 30%, 40%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수도권은 60%가 넘어가요. 60에서 70%. 서울만 이제 60% 언더긴 한데 강북도 이미 70%까지도 있는 데가 있고 대부분 경기 지역들이 60에서 70% 사이입니다. 예, 이렇게 오히려 집이 부족해서 실거주들이 옮기면서 집값을 올리는 이런 상황이 되게 독특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들이 다시 한번 매매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사실 유동성 거의 다 막아버렸다니까요. 아파트 쪽은 많이 막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오히려 무주택자들과 1주택자들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 일시적 2주택자. 근데 방금 우리 하이킹님이 말씀하신 그 규제 나오기 전에 2주택자들은 풀어줬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한 게 계속 이렇게 규제 나오면 지방이 죽는다. 서울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집을 줄여야 되면 지방 소도시부터 줄일 것이고 그리고 나면 서울과 경기가 남으면 경기를 털 것이고 경기 외곽을 말하는 거예요. 수도권이랑 지방 대도시가 있으면 좀 고민이 되겠죠. 근데 부산에 뭐 수영구나 해운대나 뭐 이런 데 아닌 이상은 대부분 지방 걸 털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부울경 그리고 뭐 세종이나 좀 큰 지역들 있잖아요. 지방의 거점 도시들. 이 지역들은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됐어요, 이번에. 원래는 예고를 했다가 두 채까지는 취득세 8%, 12%를 안 해죠. 수도권은 그냥 바로 12%. 예, 법인은, 다주택자들은. 그리고 개인은 2주택부터 8%, 3주택은 12%니까 마지막에 예, 지방은 보셔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이게 되게 혼돈의 시장이야. 예전에는 대부분 갯벌리기가 되면서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도강이 만약에 오르면 인천과 노도강이 마지막에 올라요. 그 위에 의정부도 올랐지만 그렇게 가고 나면 이제 하락이 와요. 얘들은 찔끔 올랐는데 좀 갭 좀 좁히려면 끝나버려.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제일 많이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오른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올해? 노도강이에요. 예. 최근에 또 어디가 올라요, 지금? 뭐 강남만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전세는 송파가 또 많이 올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갭을 벌렸다가 좁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한테 맞춰야 돼.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수도권 전역을 다 아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분양권이 수지가 있는데 그게 4억에 샀어요. 4천만 원 갭이었는데 전세를 맞출 때 이미 분양가를 넘어갔어, 전세가. 4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피를 뭐 200인가 줬나? 근데 전세가가 4억 3천이었어요. 근데 입주 끝나고 지금 9억이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익률 무한대죠, 사실. 근데 이 문제는 그거는 약간 B급, C급이라서 9억이었던 거고 그 앞에 있는 성봉역 롯데캐슬이 5억 8천에 분양했던 8사 기준으로 12억을 찍었어요. 이런 순간 현타가 오죠. 수지에 경기도 용인 그 미분양의 무덤이었던 거기가 12억이야? 그러면 이제 마용성 애들 또는 뭐 광진구나 뭐 강서구나 뭐 좀 괜찮은 지역들에 서울에 있는 애들이 차라리 나는 경기도를 끝내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게. 당연히 뭐 둘 다 투기 과열지구 이상이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다시 갭은 줄어듭니다. 이 지역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 하남이든 광명이든 서울로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지역은 어떤 도시와 좀 이런 말을 쓰기 그렇지만 지역이라는 게 서열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연고대 있잖아요. 서울대 뭐 이런 것처럼 이거는 조금의 바뀜은 있지만 대부분 입지적으로는
같은 대장 아파트끼리 비교를 하면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게 뭔가요? 지금은 입지를 능가하는 게 신축발이에요. 왜냐? 희귀하니까. 자, 방금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강동구 둔촌동에 구축을 가져갈 게 맞을지, 구성남의 신축이 될 거리를 가져가는 게 맞는지. 단기로는 구성남의 신축이 많이 올라요. 신축발이기 때문에. 근데 어르신들이 당장 내가 2년, 4년을 있다 팔 거면은 당연히 구성남을 들어가야죠. 지금 신축이 진행되는 지역이잖아요. 재개발이. 그래서 많이 오를 거예요. 더. 하지만 내가 5년, 6년, 10년을 가지고 있는다는 가정하에는 그래도 강동구의 둔촌동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방향을 잡아야죠. 내가 실거주를 오래 할 거면 입지가 좋은 쪽에 가격이 많이 좁혀진 구축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고요. 투자성만 따졌을 때는 입지가 좀 떨어지지만 신축을 고르시는 게 더 나아요. 예를 들어서 중랑구, 금천구 이런 데 구축 들어갈 바에는 경기도 외곽이라기보다는 신도시에 신축을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 상봉이라든지 망우 이런 데 구축을 봐요. 신내동이라든지 아직도 팔사가 5억, 6억짜리 널려 있어요. 근데 구리, 남양주, 다산 이미 거기 9억 찍었어. 10억 찍었어요. 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광교가 13억이에요. 서울 구축 평균이 아직도 9억, 10억인데 경기도 신축은 13억이라니까요. 하지만 이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당을 노려야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올해 4월, 5월에 계속 분당을 들어가시라. 근데 분당이 지금 갭 4억이 안 돼요. 4억이 이제 넘어가. 그때 안 됐는데 3억에서 4억이었는데 그럼 제가 어디 추천했어요? 분당이 안 되면 그 라인에서 또 흩어질 지역들 또는 이 경부 라인에서 그거랑 똑같은 성격을 가진 지역을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들을 제가 찍어주면 그게 올랐으면 똑같은 성격이 된 지역을 들어가면 돼요. 그럼 제가 분당이 올랐으면 어디를 들어가면 되나요? 평촌 들어가면 되죠. 1기 신도시 개발 호재 있죠. 리뉴얼, 리모델링. 그러고 나면 학군 있죠. 학군. 그리고 강남 생활권 가능하죠. 왜냐? 안양, 그쵸? 범계, 평촌, 그 다음에 인덕원, 과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당에서 환승하면 또 테란로 바로 연결되고 학군 괜찮죠? 살기 괜찮죠? 아마 다음 장에서는 리모델링 얘기나 재건축의 얘기도 살짝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왜 노선생님은 계속 리모델링도 추천하고 개발 초기를 추천하느냐. 의미가 없다니까. 진행이 되고 안 되고는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나 중요한 거지. 플랜카드 하나 붙는데 1억씩 올라요. 자, 우리 나 선생님. 제가 상담하고 아예 찍어줬죠. 몇 개를. 네. 어땠어요? 거기가 잔금 치를 때 네. 전세가가 더 막 올라가지고 그쵸. 투자금이 확 많이 줄었고요. 또 확 줄었죠. 왜 들어. 네. 3억 갭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잔금할 때 보니까 5천원 전세 더 빼셨더라고. 2억 초반? 2억 초반에 광명을 들어갔어요. 네. 그게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전. 그리고 제가 또 강동구 기억나시죠? 네네. 거기도 지금 갭이 4억이 넘어가다가 오히려 3억대로 줄어버렸어. 왜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올라버려서. 그래서 제가 전세가 상승.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들을 찍어주고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러한 지역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만약에 밀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냐. 이거를 이제 아시게 되면 굳이 이제 강의만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이제 스스로 빨리 그거를 캐치하셔서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다시 이제 복습. 여기 우리 삼성동이라 했죠? 결국은 강남을 대체할 지역은 안 나와요.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이 되면 오히려 개성이나 이런 데 뜰까요? 오히려 서울로 더 몰리겠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만 가면 돼. 네. 그분들이 정말 투자를 잘하세요. 귀신같이 그냥 몸으로 돼 있는 거야. 청주 털고 반포 가져가고 이런 것처럼. 네. 자, 여기서 연결되는 지역들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동쪽이 계속 돼요. 지금 이 수도권이 가격이 조금 주춤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 서해안 라인으로 물량이 많아요. 송도 쪽이랑 인천, 그리고 안산,
시흥 이런 쪽이 수익률은 좋아요. 월세 쪽이. 근데 구축들은 그렇지만 신축 땅이 꽤 많아. 그쪽은. 아직도 이 경부 라인으로 비교하면 경부 라인이라고 하면 어디죠? 한남대교부터 시작해서 그쵸 뭐 반포로에서 내려와서 쭉 판교, 수원, 동탄 이쪽으로 가는 쪽. 예, 그게 이제 경부 라인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서쪽이 물량이 많고 여기가 좀 약해요. 실거주가. 투자로 좀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실거주가 탄탄한 지역이 이제 저 같은 쫄보들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내려갈 때 내렸다가 어느 정도 바로 실거주가 받쳐주기 때문에 오르고 또 유동성이 붙었을 때는 오히려 또 경부 라인 쪽이 훨씬 더 많이 올라요. 자, 그럼 아까 일산이 나왔잖아요, 우리. 일산 제가 최근에 영상 그렇게 하기 싫은 때도 깨알같이 일산 언제 나오냐고 영상마다 다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노력에 감동해서 일산편을 만들어버렸어. 예. 일산의 한계는 뭐냐면 강남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 송도랑 똑같이 보면 돼요. 송도가 아무리 내가 경제 가자구역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지만 한계는 서울 접근성, 특히 강남 접근성이 거의 힘들고 아직 자급자족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능가하는 자급자족 도시는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랬을 때 일산은 상암 또는 시청 쪽, 예, CBD, 여의도까지도 이제 뭐 가능하지만 가장 일자리가 많고 부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강남 접근성에서 워낙 밀리기 때문에 현재 분당과 강남과 일산의 그 갭이 똑같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저희는 15, 16년에 지방을 투자할 게 아니라 왜 그때 지방을 가냐 이거 저는 이때 서울로 오히려 와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했던 케이스고 사실상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